2026년 2월 27일 밤, 오만의 외무장관 바드르 알부사이디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에서 역사적인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평화는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이란 측도 같은 날 제네바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6시간 뒤, 테헤란 상공에서 폭발음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여러분, 8,800만 이란 국민이 47년을 버텨온 신권 통치 정권이 지금 이 순간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평화가 눈앞에 있다고 선언된 지 하루 만에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서막은 미사일도 선전포고도 아닌 새벽 2시에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8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믿기 힘든 충돌의 전말을, 그리고 그 충격이 지금 우리 경제에 어떤 파도를 몰고 오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1시 15분, 미국 중부사령부는 공식 작전 개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같은 작전을 울부짖는 사자라 불렀고 미국은 에픽 퓨리라 명명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에서 미군이 감행한 가장 대규모 군사행동이었습니다. 첫 12시간, 약 900회의 타격이 이란 전역에 쏟아졌습니다. 이후 10일 동안 누적 타격 표적은 5,000개를 돌파했습니다. 표적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기지와 생산시설, 혁명수비대 지휘부, 그리고 이란 해군 전력 전체, 동원된 무기체계만 20가지가 넘었습니다. 아라비아해에 구축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B1, B2, B52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F-35, FA-18, 무인공격기 MQ-9 리퍼, 그리고 이번 작전에서 실전 첫 데뷔를 치른 2가지 신무기, 정밀타격 미사일 FRSM, 그리고 루카스 드론. 특히 루카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란이 자랑하던 자폭 드론 샤헤드를 역설계에 만든 무기입니다. 이란의 기술이 이란을 치는 데 쓰인 것입니다. 이란의 주력군함 대나함은 인도 해군 연합훈련에 참가하고 귀국하던 중 스리랑카 남쪽 40해리 해상에서 미 해군 핵잠수함 USS 샬럿이 발사한 어뢰에 격침됐습니다. 180명의 승조원 중 32명만 구조됐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의 첫 번째 표적은 테헤란 리더십 하우스, 즉 하메네이의 관저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하메네이가 벙커로 피신하기 전에 타격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그가 관저에 있는 정확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37년간 이란을 철권으로 통치하며 살아있는 신으로 불리던 그가 개전 첫날 폭사한 것입니다. 이란 국방장관 아지즈 나시르자데, 혁명수비대 사령관 모하마드 팍푸르,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알리 샤마니를 포함한 핵심 지도부 수십 명이 당일 함께 사망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말레크 아슈타르 건물은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고 국영방송 IRIB 본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국민 중 일부는 거리로 나와 기뻐했습니다. 47년간 국민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이란 국민이여 일어나라, 이것이 수십 년 만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외쳤음에도 대규모 민중봉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혼돈과 이란 당국의 거리로 나오면 시위대가 아닌 전시법으로 처벌한다는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권이 수십 년간 준비해온 후계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란 헌법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 사망 시 대통령, 사법부, 수장,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3인 임시지도위원회가 꾸려지고 이란의 88인 성직자 집단인 전문가 회의가 후계자를 선출합니다. 이 과정이 이번엔 전쟁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의 전문가 회의 표적 지정 선언 속에서 단 열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3월 8일 전문가 회의는 알리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56세의 모주타바 하메네이를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제3대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1979년 혁명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왕정 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 정권이 47년 만에 스스로 부자 세습을 선택한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주타바는 어떤 인물일까요? 20년간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혁명수비대 복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해외 자산 네트워크 운영 의혹, 미국과 서방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강경파 성직자입니다. 그는 최고 지도자 선출 후에도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가 대신 그의 성명을 읽는 방식으로 단 한 번 국민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타격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설, 심지어 사망했다는 설까지 나도는 이유입니다. 그가 첫 성명에서 한 말은 단 하나,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봉쇄한다 였습니다. 트럼프가 하메네이의 아들은 경량급이라며 쐐기를 박았지만 정권은 강경 기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권이 짓밟힌 나라가 굴복 대신 저항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란 정권이 47년간 가장 두려워한 건 탱크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막고 텔레그램을 차단하고 VPN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전쟁은 그 차단막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증명하는 무대가 됐습니다. 전쟁 개시와 동시에 이란 내 반정부 텔레그램 채널에는 혁명수비대 차량의 위치, 기지 인근 인원 이동 상황, 실시간 폭발 좌표들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쏟아졌습니다. 이란 당국이 즉각 차단해도 거울 채널이 수십 개씩 생겨났습니다. 2차 대전 때 레지스탕스가 목숨 걸고 수주를 걸려 전달하던 정보를 2026년에 이란 시민들은 수초 만에 전 세계로 뿌렸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전쟁 기간 내내 페르시아어로 이란 시민들에게 직접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안에 머물러라. 군사작전은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는다. 동시에 이란 국민을 향한 심리전 메시지가 대규모로 유포됐습니다. 리더도 없고 본부도 없는 이 분산 네트워크는 정권이 잡으려 해도 꼬리가 없었습니다. 한 명을 잡아가둬도 나머지 수백만 명이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거리를 누볐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시위대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던 조직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건 자신들의 동선이 카메라에 찍히는 것이었다는 목격담이 속출했습니다. 총을 들고 시민을 겁주던 자들이 거꾸로 시민들의 시선에 겁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란에는 군대가 두 개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정규군 아르테시와 체제를 수호하는 혁명수비대. 문제는 이 두 조직이 47년간 철저한 계급사회를 구성해왔다는 점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경제의 40% 이상을 장악한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입니다. 건설, 석유, 통신, 금융까지 손을 뻗은 혁명수비대 장성들이 호의호식할 때 아르테시 병사들은 낡은 장비와 쥐꼬리 월급으로 연명했습니다. 같은 이란 군복을 입었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다른 계급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닥치자 이 구조적 차별은 전선에서 피비린내 나는 형태로 터져나왔습니다. 부상당한 정규군 병사들이 치료를 위해 혁명수비대 병원을 찾았을 때 돌아온 답은 우리 자원은 우리 병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메네이 사망 소식과 함께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술적 후퇴가 아니라 자산 이전이었습니다. 두바이와 터키의 페이퍼 컴퍼니로 국가재산이 빠져나갔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던 입으로 탈출 경로를 타진하고 국가를 위해 싸우라고 외치던 손으로 금괴를 가방에 담았습니다. 지휘관들이 사라진 막사에서 10대 징집병들은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는 현장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 위에 세워진 정권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무서워서 복종하던 사람들은 무서운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 가장 먼저 도망칩니다. 3월 2일 혁명수비대의 고위사령관이 VHF 무선으로 전 세계 선박에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됐다. 이 수역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공격받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3km. 이 33km짜리 병목을 통해 전 세계 원유 해상 교역량의 약 20%가 흐릅니다. 하루 약 2천만 배럴, 연간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가 이 33km를 통해 이동합니다. 카타르 LNG의 대부분,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이라크의 원유, 아시아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33km를 통해 이동합니다. 이란이 이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물리적으로 해협이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방식이었습니다. 보험사들이 전쟁 위험 보험 인수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없이 항해할 선박주는 없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선박이 멈췄고 기름이 멈췄습니다. 브렌트유는 개전 직후 10% 급등했고 일주일 만에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전쟁 전 70달러였던 기름값이 40% 이상 폭등한 것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돌파했고 디젤은 5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카타르는 자국 LNG 수출 시설이 이란 드론에 피격되자 불가항력을 선언했고 가스 가격도 연쇄 폭등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걸프 국가들은 식량의 80% 이상을 수입으로 충당하는데 이 수입의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통한 해상 운송에 의존합니다. 봉쇄 이후 중동 지역의 슈퍼마켓 물가가 40에서 120% 폭등했습니다.
쿠웨이트, 카타르는 식수의 99%를 담수화 시설에서 공급받는데 이란이 바로 이 담수화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물이 무기가 된 전쟁이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를 군사력으로 재개방하겠다고 선언하며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한국도 인도도 중국도 이 33km의 봉쇄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이 2026년 4월 7일, 개전 38일째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죽고 해군 함정이 격침되고 군사시설 수천 곳이 타격을 받았음에도 이란의 미사일은 여전히 날아다닙니다. 이스라엘 하이파에 미사일이 떨어져 4명이 사망했습니다. 텔아비브 주거지역에 탄도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쟁 이전부터 이란의 전략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대칭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렇다면 비용을 높여라. 자신들이 죽더라도 상대방의 경제적 피해를 극대화하면 국제 여론과 동맹국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이 전략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터키, 이집트,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45일 휴전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란은 이를 거부하고 영구 종전, 제재 해제, 호르무즈 재개방을 패키지로 협상하겠다는 역제안을 냈습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제2전선을 열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로 진입해 전선을 또 넓혔습니다. 이란이 단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한 저항의 축, 네트워크 전체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 영공에 이란 미사일이 진입해 격추됐습니다. 키프루스의 영구 군사기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까지 타격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이란 대 미 이스라엘을 넘어 중동 전체를 뒤흔드는 광역 충돌로 확대됐습니다. 이 전쟁에는 승리의 서사가 있는 동시에 우리가 똑바로 봐야 할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개전 첫날, 미군의 미사일 한 발이 반다르 아바스 인근 미나브의 해군기지 바로 옆 여자중학교를 직격했습니다. 170명이 숨졌습니다. 미군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독립적 분쟁 모니터링 기관 ACLED는 개전 이후 이란 31개 주 중 29개 주에서 3,000건 이상의 분쟁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WHO는 전쟁 기간 이란 내 의료 인프라 피격시설 13개소를 확인했습니다. 테헤란은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이란 수도를 뒤덮은 기름 연기가 산성비로 내려앉았고 당국은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실내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에빈 교도소의 정치범들은 빵과 물만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수상키어 스타머는 하늘에서의 정권 교체를 믿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군사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폴커 티르크는 이 전쟁이 민간인에게 불균형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저마다 복잡한 계산 속에서 공식 지지도 공식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실체입니다. 독재 정권의 무기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과 그 땅에 살고 있는 8,800만 명의 인간을 지키는 것은 같은 목표가 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란의 전통 새해맞이 행사 차르샴베의 수리가 2026년 3월 나우루즈 직전 전국에서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정권이 매년 금지해온 이 축제가 전쟁 한복판에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이란 국민들은 두 가지를 목격했습니다. 하나, 37년간 그들 위에 군림하던 살아있는 신이 개전 첫날 죽었다. 둘, 그토록 위풍당당하던 혁명수비대 장성들이 자산을 챙겨 잠적했다. 때리던 놈이 먼저 겁을 먹는 것을 보았을 때 맞는 사람이 계속 쫄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란 당국의 경고는 강력했습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거리로 나오는 자는 시위대가 아닌 적의 협력자로 처벌받는다. 국가경찰청장은 이 원칙을 공식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기대했던 이란 민중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혼돈이 오히려 민중의 거리로 나오기를 어렵게 만들었고 모주타바의 강경 발언에 외세의 위협 앞에서 단결해야 한다는 이란 민족주의 감정이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하지만 경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화폐인 리알은 전쟁 전부터 10분의 1 이하로 폭락해 있었고 빵값은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2026년 1월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직접적 원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 경제적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그것이 이 전쟁의 진짜 사후 질문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습니다. 화요일은 이란의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것이다. 호르무즈를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4월 7일 오후 8시가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이란은 핵시설 인근 부쉐르 원전까지 전쟁 기간 4차례 피격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방사성 사고가 이란 국경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AEA가 긴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파키스탄, 이집트, 터키가 합의안을 양측에 전달했습니다. 45일 휴전, 호르무즈 재개방, 이후 영구 종전 협상. 이란은 45일 휴전은 상대방이 재정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거부했고, 영구 종전 보장, 제재 해제, 팔레스타인 문제 포함을 역제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트럼프는 충분하지 않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말은 3가지 시나리오로 요약됩니다. 첫째, 외교적 타결. 이란이 핵 프로그램 동결과 호르무즈 재개방을 조건으로 종전협정을 맺는 시나리오. 이 경우 유가는 급락하고 글로벌 경제는 한숨 돌립니다. 둘째, 장기 소모전. 이란이 버티고 미국, 이스라엘이 강도를 높이며 전쟁이 수개월 지속되는 시나리오. 이 경우 유가 $150 이상,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체제 붕괴. 경제 마비와 군사 압박이 임계점을 넘어 이란 내부에서 정권이 무너지는 시나리오. 가장 불확실하고 가장 혼돈스러운 결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시나리오가 실현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33km짜리 해협 하나가 전 세계의 에너지, 물가, 금리, 그리고 여러분의 주머니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47년간 총칼로 국민을 짓밟던 정권의 심장을 흔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F-35와 토마호크 미사일의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타격이 가능했던 건 이미 이란이 수십 년간의 경제 실정과 탄압으로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충격은 내부의 균열을 따라 전파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3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하나, 에너지 안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33km 해협 하나가 전 세계의 밥상을 흔드는 세계에서 에너지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한국 역시 이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비용 상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둘,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가진 정권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래성보다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혁명수비대가 경제를 독식하고 국민을 수탈하는 동안 이란의 정당성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소진되어 왔습니다. 셋,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협상과 타격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 전쟁의 결말은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와 경제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가 지금 이 순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순간 그 정권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떤 형태로 오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란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저희 채널은 계속해서 이 전쟁의 경제적 파장을 추적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